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잠시 튀어오른다는 데드캣 바운스. 오늘 시장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제 급등을 했는데 추세 전환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양지수 탄력이 모두 둔화됐기 때문일 겁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여전한 수급 불안감. 이러한 우려가 우리의 지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지수 과정 속에서 한 번씩 충격을 받아가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힘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멘탈 관리가 필요한 오늘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어제 박민영의 궁금주 삼화전기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그제 매도를 했었죠. 하루만 더 들고 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여러분에게 토로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1시간 또 오늘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가면서 또 점심시간 알차고 다정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민영의 올인 100만 원, 일단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65만 원짜리, 지금 제 포트의 최대 매수 금액은 40만 원 정도입니다. 값비싼 아이들로 골라오셨어요. 저한테 사지 말라고. TV로 보는 즐거움, 채팅에 참여하는 즐거움, 내 계좌의 수익을 보는 즐거움. 프로가 되기 위한 이 박앤커의 도전 계속됩니다. 100만 원에 400 더. 진짜 투자를 시작합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앤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오늘 양지수 약보합권이에요. 분위기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 이틀 급락했었던 것을 어제 하루 정도 되돌린 것에 비하면 조금 아쉽다라고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포트 상황 어떤지 또 오늘은 새로운 종목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영 차장님 함께 하시고요. 오늘은 권홍섭 주임님이 잠시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알차게 채워주실 분을 또 저희가 황급히 모셨죠.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양태준 대리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또 시장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양태준 대리님 반갑습니다. 또 저랑 새벽에도 방송을 자주 하셨었는데 이렇게 점심때 뵈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권 주임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일이 있어서 지금 자리를 좀 비운 것 같은데요. 네. 저 그 자리를 좀 제가 대신해서 오긴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좀 종목에 대한 부분들과 시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또 이 두 분과 종목 이야기 해보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지금 웃고는 있는데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이 너무 쓰려요. 삼화전기 어제 상한가도 속이 쓰렸고요. 박민영의 궁금주였죠. 제가 생각해도 칭찬해 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이렇게 어려웠네요. 제가 삼화전기 얘기할 때마다 거봐라고 얘기하실 분이 바로 박재영 차장님이시죠. 팔지 마라, 팔지 마라, 팔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팔까요? 팔까요? 끝없이 얘기했고 지금 속으로 좀 꼬시시죠? 그렇지 않죠. 저희 같이 방송하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계좌의 공동 책임인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저는 배워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프로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일은 또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또 팔고 났더니 또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당분간은 삼화전기 같은 종목 안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제 심리는 좋죠. 저희가 또 이런 좋은 종목들을 많이 또 발굴해서 가지고 오면 다음에 또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너무 여기에 좀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 좀 많이 들고 올게요. 네. 박 차장님이 좋은 종목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 앞서 채팅창에 수연님께서도 올려주셨어요. FNF 보니까 제가 다 힘들어요 라고 수연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FNF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제가 살까요? 얘기했고 어제도 제가 살까요? 얘기했고 박 차장님은 사라고 얘기했는데 희한하게 안 샀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다시 14% 급등입니다.
제가 안 샀는데 잘 가는 종목도 곳곳에서 눈에 띄죠. 주총님이 올려주셨어요. 잊어요.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맞아요. 저희 좀 보면서 너무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수연님한테도 좀 마음이 무거운 게 배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거래 전에 팔았었죠. 이틀간 또 잘 갑니다. 뭐 수익 내고 나왔으니 박수 치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인지라 그 수익이 또 남은 수익이 괜히 아깝고 내 것 같았는데 아니니까 속상하기도 하고요. FNF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네. 그때 약간 좀 공격적으로 불러서 10만 원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2,500원을 21%까지 왔으니까 올랐었네요. 네. 뭐 거의 다 왔네요. 이제 가격을 보면 못 사는 거고요. 가치를 보면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이 FNF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이제 11배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비교 대상은 될 수 없지만 최근에 아주 핫한 신세계 인터 한번 볼까요? 신세계 인터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얘들은 밸류에이션 52배, 포워드 기준으로 22배. 그렇다라고 본다면 FNF는 싼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신세계 인터랑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죠. 뭐 얘들은 화장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굉장히 핫한 애들 중에 그래도 신세계 인터랑 FNF를 고르라라고 한다면 저는 FNF를 고를 것 같고요. 배럴과 FNF를 고르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제가 왜 배럴이 아닌 FNF를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이유는 뭐 똑같이 성장성 있고 다 좋은데 그나마 괜찮은 거는 얘가 PER이 조금 더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똑같이 조정받는 뭐 똑같이 상승이 오고 똑같이 조정이 오더라도 그만큼 더 버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으니까. 난 쟤보다 싼데 내 건 쟤보다 싼데 똑같이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펀더멘탈적으로는 아직까지 여유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하는데 단기간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기는 뭐 마찬가지네요. 맞아요. 있죠.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햇빛마을님 잊을 게 또 뭐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많죠. 뭐 이러다가 내 머릿속에 지우개 하나 딱 넣어놔야 될 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양태준 대리님께도 질문을 드릴 게 있어요. 네. 물론 뭐 약간 연대 책임 느낌이긴 한데요. 어제 건주임님이 아모텍을 이야기하셨어요. 네. 근데 어제 제가 이 종목을 사지 않았었고요. 아모텍이 오늘 6% 급등 잘 가네요. 뭐 CS증권 등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어떠세요? 아모텍 같은 동료로서 또 동생이 말한 종목에 나 역시 힘을 실을 수 있다 보십니까? 예, 우선은 뭐 표면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전장 부품 쪽이라든지 이런 뭐 안테나 아니면은 뭐 앞으로에 대한 모듈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모텍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차트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고 했을 때에는 일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지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래 연속 빠져나가고 있고 물론 이제 연기금 쪽과 투신권 쪽에서는 들어오고 있지만은 상당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줄다리기 싸움이 좀 팽팽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준으로 느끼시기보다는 약간 주봉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지지선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서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아모텍을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줄다리기 싸움이 있는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6% 넘게 급등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런 줄다리기 싸움으로 인한 좀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뭐 연연하지 마시고요. 뭐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서 뭐 권홍석님이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 기간을 좀 설정해 놓고 대응한지까지는 제가 뭐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은 뭐 제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에는 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상당히 좋다. 또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우선은 뭐 어느 정도 하락세는 좀 진정이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상승 궤도로 올라서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뭐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모텍에 대해서는 좀 긴 시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를 주셨네요. 포트 좀 보고 가죠. 최근에 포트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매수했죠. 오늘 2% 하락하면서 어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1% 정도 손실 구간이고요. 부방은 1.4% 손실, 더존비주얼은 오늘 상승 부분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존비주얼 어제 저희가 얘기할 때
그 박 차장님께서 비즈니스온도 같이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비즈니스온이 오늘 10% 올라가서 이 또한 배가 아파요. 오늘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박 차장님. 속이 상해서 안 넘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식을 하기가 좀 힘들고요. 이 비즈니스온이랑 더존비즈온은 사실 이제 보완제라기보다는 대체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같은 업종으로서 같이 올라가는데 네. 이제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하루에 이제 움직임을 좀 비교를 해보면 더존비즈온 잘 갈 때는 비즈니스온이 좀 못 가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비즈니스온의 상승세는 굉장히 가파른데 더존비즈온은 좀 중기로 봤을 때는 좀 좋지 못했거든요. 3월 이후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경쟁자의 출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 삼성전자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 같이 올라갔듯이 장기적으로는 그런 그림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둘 다 이런 그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쪽에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두 종목 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더존비즈온 조정이 4% 5% 이렇게 막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 올라온 거에 소폭 차익 실현이 나온다 정도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기관 수급이 꽤 좋았습니다. 좀 믿고 좀 끌고 가보셔도 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뭐 한 62,000원 정도까지 짧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앞으로 성장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종목 얘기 듣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두 남자의 종목 오늘 열어보시죠. 박재영 사장님의 종목은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됐던 종목이에요. 동성화인텍 그리고 SKC 그리고 양태준 대리님의 종목은 셀트리온과 LGU 플러스입니다. 오늘 박민영의 궁금주와 한 종목이 겹쳐요. 저랑 통하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양태준 대리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네. 건주임님이 얼마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했는데 두 분 성향 비슷하신가 봐요. 우선은 뭐 헬스케어도 좋고요. 셀트리온도 좋고 물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이제 좀 미뤄졌죠. 다시 한번 미뤄졌기 때문에 7월 4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은 과거에 코스닥 시장에서 넘어올 때 상당히 많은 지금 매를 많이 맞았죠. 맞으면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다 털어내고 다시 한번 올라서려는 모습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요. 물론 제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이 삼형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거기에 셀트리온을 가장 크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 다시 한번 진출하려는 모습들 여기에 이제 활로가 개척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더 많은 실적 개선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요즘 뭐 제약바이오 업종도 상당히 성적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좀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서려는 셀트리온의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좀 높게 좀 평가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수급만 놓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기관들, 특히 뭐 투신과 연기금 외국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주가를 좀 많이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뭐 금융투자 물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도 물량이 빠져나가는 것은 그만큼 셀트리온이 올라가려는 몸집이 좀 더 가벼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과 투신의 든든한 지원과 거기에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바닥권을 뚫고 올라가는 즉 제약바이오 업종을 전체적으로 다시 이끌어줄 대장이 다시 한번 귀환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결과에 따라서 급등락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에 대한 미국 쪽과 그리고 유럽 시장의 파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만큼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적인 측면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좀 다지면서 다시 한번 이평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뭐 정배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분홍색 선이 기관 순매수 누적인데요. 지금 기관인들이 꾸준하게 주가를 좀 끌어올리려는 모습들이 좀 어느 정도 그림으로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관이 이유 없이 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외국인들도 동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수급만 놓고 봤을 때에는 같이 동참을 하셔서 앞으로에 대한 상승을 나왔을 때 좀 즐기시는 전략. 지금 상황이 시장이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별적인 종목군들 또
수급이 몰리고 앞으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 보시면 오히려 좀 편안한 이런 포트 구성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얘기해 주셨어요. 박 차장님께서는 사실 바이오 종목에 크게 관심을 안 두고 계시잖아요.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또 대장주니까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셀트리온이에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셀트리온이거든요. 만약에 삼성바이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대한 수급을 셀트리온이 다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올라오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모멘텀이나 뭐 이런 거 탄력이 한번 붙으면 위쪽으로 한번 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평선이 모인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기술적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제약바이오 지금 전체적인 업종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요 펀더멘털을 측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정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고요. 셀트리온이 뭐 성장주라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펀더멘털 PER이나 이런 걸로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센티멘털이 주가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찝찝한데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더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두 분의 각각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오늘 채팅창에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다 보고 싶어요. 일단 정수현님께서 코스맥스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거기 쿠션을 쓰셨는데 생각보다 좋았고 가격도 생로랑이랑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판다고 요즘 품절 대란이라고. 또 이런 쪽 제가 이거저거 쿠션 많이 쓰는데 이걸 아직 못 써봐서 저는 좀 거론이 힘들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양태준 대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미스터 윤님께서 수익 내서 팔았는데 매도했는데도 계속 올라가네요 라면서 속상해하셨어요. 저랑 오늘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시네요. 저도 이모저모 그런 움직임, 그런 속상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 차장님의 종목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동성와인텍과 SKC예요. 뭐부터 들어야 될지 궁금하네요. 사실 박민영의 궁금주가 저 오늘 SKC 열심히 보고 왔거든요. SKC냐 코오롱 인더냐를 놓고 뭘로 해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딱 SKC를 가져오셨네요. 괜찮겠죠?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제가 6월 9일 날 SKC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4만 원대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4만 6천 원인데 아직도 기회는 있다라고 봐요. 어제 급등이었어요. SKC를 먼저 할까요? 동성하이텍을 먼저 할까요? 매를 먼저 맞을까요? 매를 먼저 맞을게요. SKC 하죠. SKC가 갑작스럽게 튀어 오르기 시작한 게요. 그 CPI 필름, 그러니까 투명한 PI 필름을 일괄 생산 체계를 이제 했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어저께 급등,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스마트폰의 핵심이 되는 게 이 CPI 필름이에요. 화웨이가 올해 11월 달에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도 내년 2월에 있을 MWC를 목표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품을 수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SKC나 이런 회사를 보면서 제2의 BH가 될 가능성을 봤어요. 네. BH가 애플이 OLED를 채택하고 나서 주가가 10배 올랐습니다.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BH는. SKC 코오롱인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 CPI 필름이 만약에 애플이라든지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화웨이도 요새 P20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트리플 카메라 달고 나오는 그 스마트폰도 올해 600만 대가 팔렸대요.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 CPI 필름을 적용한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채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아마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들이 SKC 하면 저는 SKC 솔믹스라든지 SKC 하이닉스가 생각나거든요. 맞아요. 반도체 공정용 소재 이쪽에서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기존의 바이오랜드 같은 업체들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자회사 SKC 솔믹스 반도체 쪽 잘 되고 있죠. 화장품 바이오랜드 뭐 좀 개선될 여지를 보여주고 있죠. CPI까지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장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올라올 여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KC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고 거래도 터지고 있고 박스권도 돌파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요. 여기 보시면 꽤 오랜 기간 기었거든요. 네. 꽤 오랜 기간 기었고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 강하게 돌파를 했고 여기 보시면 이 파란 선은 밑에 거래량의 파란 선은 기관 수급, 빨간 선은 외국인 수급인데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도 터졌죠? 그러면 기술적으로나 뭐 모멘텀적으로나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CPI 필름은 사실 코오롱 인더, SKC 코오롱 PI, SKC 3파전인데 SKC 코오롱 PI는 뭐예요? 코오롱 인더랑 SKC랑 둘이 같이 반반 내서 만든 만든 거죠. 회사잖아요. 네. 코오롱 인더랑 SKC랑 이제 2파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초반 기세 싸움은 SKC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도주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주식은 뭐든지 살 때 잘 모르겠으면 주도주 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보다는 SKC가 저는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던 건 사실 2020년쯤에 SKC에게는 실적이 날 거고 조금 더 빨리 실적 가시화가 있을 건 코오롱 인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찾아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양태준 대리님도 이 종목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까 방송에서 약간 딴짓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집중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딱 던져봅니다. 집중하고 계시죠? 예, 리액션도 지금 보고 방송입니다. 예, 우선은 뭐 SKC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우선 SKC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모든 업종들이 마찬가지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주도주를 잡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업종 내 종목을 선별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주도주를 잡는 것이 맞고 최근에 모든 트렌드가 어떤 업종이 튀어 오를 때 뭐 대부분의 같은 업종들이 이제 올라가는 경향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도주가 좀 끌어주고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좀 따라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SKC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좀 시장을 좀 이끌어 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6월 초 4만 원 부근 부스터 그 금융 투자 물량들이 좀 많이 쌓여가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원 선에 도달했을 때 금융 투자에 대한 물량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5만 원 선에 도달했을 때에도 이런 금융투자 물량이 안 나오고 꾸준하게 쌓여간다라고 했을 때는 큰 무리는 없지만은 여기에 금융투자의 차익 매물로 인한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이런 변동성은 금융투자 물량 쪽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만 놓고 봤을 때에는 금융투자 물량이 SKC 쪽으로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확인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얼굴 빨개지셨어 이렇게 하셨는데 대리님 괜찮으시죠? 제가 질문을 아까 못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라서. 네, 한섬에 대해서도 건주희님이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 그 뒤로 잘 가고 있다라고 미스터 유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희 시간대 나오는 추천주들이 너무 좋다. 정말 고심 많이 해서 오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다음은 LGU 플러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그간 건주임님께서 5G 관련한 통신 장비 종목들은 거의 다 추천주로 다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양 대리님께서는 LGU 플러스요? 솔직히 LG U+가 만년 3위거든요. 항상 SK와 KT 사이에서 거의 뭐 진리기듯이 뭐 있었는데 저는 5년째 LGU 플러스는데. 저는 솔직히 LG U+가 이제 뭐 다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과거 한 3, 4년 전부터 SK텔레콤과 KT가 뭐 아이폰의 열풍을 불 때 그때도 광고가 거의 사물리턴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LG U+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쪽에서 지금 뭐 거의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강하게 좀 드라이브 걸었었는데 그때도 좀 빛을 많이 못 발했죠. 그렇기 때문에 LG U+는 상당히 많은 고전을 좀 면치 못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번에 5G 물론 입찰에서도
KT와 SK텔레콤보다 좀 적게 입찰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의 성과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이제는 한 단계 올라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3위의 반란이 충분하게 시작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LG U+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계열사들이죠. LG전자라든지 LG노텍, 또한 이제 LG화학, 지금 LG그룹 쪽에서 지금 전장부품 쪽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어떠한 실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러한 전장부품 쪽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통신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들 간의 시너지도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SK텔레콤과 KT도 다른 회사와 협력을 해서 충분하게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LG U+는 좀 더 쉽게 바로 역 계열사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른 성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LG U+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현재 지금 최근에 그 과거에 2017년 6월 달에 17,900원 고점 한번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주가 상승을 이끌었었던 주체는 외국인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팔고, 파는 족족 기관들이 다 받아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손바뀐 구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LG U+ 외국인들이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기관들이 이끌어주는 주가로 바뀌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관들의 수급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플러스 최근에 분위기가 참 좋았기 때문에 통신주 내에서 저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마침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박 사장님, LG U 플러스 어떠세요? 저는 GTV 보거든요. 아까 저 모니터 화면 계속 보면서 네. 그 리모컨 대고 말하는 여성분 광고가 나왔잖아요.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왜요? 저희 애가 3살짜리 애가 네. 거기다 대고 포크레인을 검색해서 봐요. 어머나. 요새 애들 유튜브 보거든요. 유튜브 TV로 저걸로 포크레인이라고 3살짜리 애인데 이제 포크레인 이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좀 괜찮다. 기술력이 발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그 리모컨 주도권을 아이들한테 다 뺏겼는데 이 통신 사업 쪽도 그렇지만 IPTV 쪽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쪽이 저는 앞으로 이제 또 돈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GTV 경쟁력 굉장히 좋고요. 앞서 이제 양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5G가 되면서 주파수 경매가 끝났잖아요. 주파수 경매가 굉장히 큰 리스크였어요. 4G 때 수조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통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주파수 경매 끝나고 해도 돼. 그런데 이번에 3조 6천억 원. 원래 4조 이상 넘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선방했어요.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갈 게 절약 세이브가 됐고, 이 5G 투자를 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에도 달아야 돼요. 통신을 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신요금 월 뭐 35,000원, 4만 원 텔레비에 내고 인터넷에 내고 하는데 자동차에도 내는 시절이 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 LG U+ 같은 데 수익원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악재들도 있죠. 정부에서 통신요금 인하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아직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아직 반영 뭐 이제 가셔야 되진 않았지만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뭐 두 번째 악재였던 그 주파수 경매 끝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SK텔레콤, KT보다는 좀 활달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LG U+ 괜찮은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G 플러스 관심이 있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하이드로파스칼님이 우리 민영이는 클로바하고 노는데 따님 성함이 민영인 것 같죠? 저는 클로바가 없어요. 사고는 싶었는데 못 샀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LG U+까지 들었고요. 다음 종목이 동성화인텍이에요. 보냉제 업체. 저희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나요? 왜 이렇게 익숙하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지금 한 2달째 됐죠? 그 하루에 2종목씩 하면 4종목씩 거의 한 100종목 가까이가 되는데 많은 종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김민진 근데. 팀장님이 오전에 저희 개장 방송 때 네. 이 증권사 리포트 보고서가 나온 걸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그걸로 제가 지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어머, 하이드로파스칼님이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어머, 죄송해요. 아드님. 저랑 똑같은 이름이시군요. 일단 얘기 이어갈게요. 동성화인텍. 한국카본과 함께 보냉제를 만드는 업체. 연초에 시세를 빵 내줬다가 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요즘에 빵 내주고 있어요. 동성화인텍 연초에 올라간 건 솔리더스라는 화물창. 이 기술이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한번 빵 올랐는데 사실 엄청난 기술인데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액화플랜트 쪽에 납품이 이루어진다. 미국의 액화플랜트 쪽에 납품이 이루어진다라는 소식과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이야기 굉장히 커지거든요. 원래 동성하이텍은 LNG선 화물창에 소재를 뭐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인데 LNG선이 아닌 액화플랜트 비슷한 맥락이지만 전혀 다른 시장이거든요. 이쪽에도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더존비전이 이제 대형 현대백화점 ERP 시장에 진입했다. 대기업에,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굉장히 큰 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인데 동성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LNG선에서 액화플랜트 쪽을 이제 개척을 한 거죠. 그러면 실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여기 액화플랜트 단열재 공급 거래가 처음으로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110억 규모인데요. 뭐 규모를 떠나서 거기에 진출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LNG선도 이제 2020년 되면요. 황산화물 규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LNG를 추진 동력으로 하는 배가 많이 발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기존 얘기하는 LNG를 운반하는 화물선이 아닌 LNG를 주 원료로 하는, 왜냐하면 청정 에너지잖아요. 청정 에너지를 주 원료로 하는. 그러면 그 LNG를 어디다 담고 갈까요? 그냥 기름통에 넣어서 갈 수는 없어요. 그 연료 탱크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솔리더스 뭐 연초에는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사실 이 배가 뭐 1억,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1,000억, 2,000억 이렇게 하는 배인데 솔리더스라는 신기술이 나왔다라고 해서 선주들이 그거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레퍼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딱 했더니 정말 기화율이 낮더라. 이 기술이 엄청 나더라. 지금 뭐 현재 기술보다 뭐 이익성이 좋아지더라라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이제 실적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솔리더스 기술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원래 동성하이텍은 대우조선해양 매출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 동성하이텍이랑 손을 잡고 기술을 개발해봤더니 얘도 잘하네? 라고 하면 LNG선에 대한 발주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술력도 있고요. 앞으로 모멘텀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닥권에서 지금 6,400원대에서 꽤 강한 반등을 주고 올라왔어요. 있거든요. 예, 네. 쌍바닥 찍고 그 다음에 거래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다가요. 매도를 조금 멈추는 모습이에요. 매도가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 또 좋아 보인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양태준 대리님께 짤막하게 의견 여쭤볼까요? 솔직히 제가 동성하이텍을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장님 말씀 좀 들어보면서 좀 자세히 좀 찾아봤는데 우선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도 이제 한번 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 또 생긴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종목을 볼 때 항상 좀 수급을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수급도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좀 팔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과연 이게 지속 여부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동성화인텍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코멘트 드리기엔 다소 좀 부족함이 있겠지만은 수급적인 부분들과 기술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솔직하지만 그래도 정말 믿음이 가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동성화인텍 나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것 같다라고 언급을 주셨네요. 와, 오늘은 정말 고민되네요. 박민영의 궁금자 SKC 그리고 박지영 차장님의 추천주인 이 종목도 관심이 가고요. LG U+도 외국인 수급 탄력받아서 싹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동성화인텍도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어떡하죠? 양태준 대리님 네. 힘들겠죠, 저는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리님이라면 오늘 어떤 거 사실 것 같아요? 저요? 저는 뭘 살까요? 그죠? 진짜 고민돼요. 여기 있으면 시청자분들도 다 그런 얘기 주시는데 다 좋아 보인다. 종목들 다 이분들이 엉뚱한 거 들고 오시겠습니까? 좋은 종목 들고 오시겠죠. 언제나 이게 제일 고민되는데요. 빠르게 일단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 산다고 해서 제가 영영 안 사는 거 아니고요. 또 다음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아니에요. LG U+를 사겠습니다. 처음에 가장 마음이 내켰던 이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보겠습니다. LG U+. 네. 50주 14,300원에 매수를 넣었습니다. SKC와 동성화인텍은 제가 좀 열어놓고 지켜볼게요. 너무나 관심이 가는 종목인데 사실 박 차장님께서 또 혼내시겠지만 동성화인텍 연일 올랐잖아요. 그리고 SKC도 어제 10% 급등했잖아요. 한 번쯤 좀 쉬는 시기가 있겠죠. 그때 노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박 차장님? 피디님 요 FNF 차트 하나 잡아주세요. 아까 피디님이 내 얼굴을 잡은 거 보니까 네. 아마 동성화인텍이나 SKC에서 LG U+로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에요. 저희 피디님은 제가 어떤 걸 살지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고 무조건 비밀이기 때문에 모두와 함께 아실 수 있습니다. LG U+, 피터린츠가 그랬어요. 생활 속에 있는 종목을 사라고요. 저는 5년째 LG U+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일단 더 좋은 탄력 내주길 한번 바라봐야겠죠. 박사님 뭐 하실 얘기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세요? 네. 오늘 저희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양태준 대리님 너무나 감사한데요. 네.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좀 재밌지 않나요? 진짜 사셨네요? 아니 진짜 매수했어요. 저는 이거 봤는데 아까 14,300원 봤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체결되니까 뭐 신기하네요. 되게. 이렇게 시청자 모드로. 네, 저희 신기한 방송이죠. 네. LG 플러스 정말 이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출연자분들과 저 좀 피가 마르는 그런 예. 것도 있긴 저희 합니다만 뒤에 장고 나오고 있어요. 잔고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꼭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건주임님 혹시 자리 예, 비우시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때 또 좋은 종목 들고 방문해 주시고요. 신경 써서 방문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뵈서 반갑기도 했었고요. 자, 이제 이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미스터 유님이 같이 성투합시다 올려주셨는데 파이팅 합시죠. 자,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양태준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